건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고려는 거란의 제2차 침입 때 자칫하면 멸망할 뻔했습니다. 강조가 통주에서 30만 대병력을 이끌고 거란을 막고자 했지만 거란군의 맹렬한 공격으로 인해서 강조가 사로잡혀서 죽게 되고 많은 군사들은 죽거나 흩어지게 됩니다. 거란군은 서경을 무너뜨리지 못했지만 더 이상 개경에 막을 만한 군대가 없다는 것을 알고 현종을 잡기 위해 과감하게 개경으로 진군합니다. 팔지론을 주장하며 항복하자는 신하들의 주장으로 현종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강감찬이 나서 남쪽으로 뭉친 후 호의를 도모하자고 주장하여 이를 받아들입니다. 이 시점에 활약하게 되는 인물이 크게 3명이 있는데요. 한 명은 북쪽에서 거란의 퇴로를 차단하면서 포로가 된 고려 백성들을 구했던 서북면 도순검사 양규, 또 한 명은 피난가던 현종을 끝까지 안전하게 지켰던 호위대장 지채문, 그리고 양규와 지채문 사이에서 활약했던 인물이 있었죠. 그는 함락당한 고려의 중심지에서 힘이 아닌 말로써 활약을 했습니다. 또 다른 숨은 영웅 세치어로 거란의 성종대군을 철수시켰던 하공진. 안녕하세요. 역사 트리거입니다. 지금부터 고려의 또 다른 영웅 하공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기록은 고려 6대 임금 성종 시절부터 있습니다. 993년 거란의 동경유수 소손영이 고려를 침략했다가 물러났습니다. 고려는 강동 6주를 얻으면서 압록강 인근을 신경 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 성종은 994년에 하공진을 압록강 부당사로 임명하였습니다. 즉 하공진은 압록강의 나루터를 관리하면서 거란의 움직임을 감시했던 것입니다. 고려 7대왕 목종 말기에 하공진은 중랑장이었는데 천추전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목종은 김치향이 반란을 일으킨다고 판단하고 중앙의 관리들에게 비상근무를 시켰습니다. 이때 하공진 신종 장군 유방, 중랑장, 탁사정 등과 함께 침전의 문 가까이에서 당직을 섰습니다. 이때 서북면에 있었던 강조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고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하공진은 탁사정과 함께 강조의 편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강조에 의해 목종은 폐위되고 현종을 옹립하게 됩니다. 하공진은 강조의 편에 서섰기에 벼락 출세를 맞을 것 같았고 뒷날 강조와 더불어서 권신 또는 역신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었지만 반전 드라마가 쓰여지게 됩니다. 1010년 5월 하공진은 유종과 기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하공진은 군대를 함부로 동원해서 동여진을 공격했다가 패배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일로 앙심을 품었던 동료 유종은 동여진에게 보복할 궁리를 했습니다. 때마침 파주간의 일부 여진족이 내조하러 오자 유종은 이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여진족들은 이 일에 앙심을 품고는 거란에 사신을 보내서 강조가 목종을 시해한 것을 알렸고 전쟁 명분을 찾던 거란의 성종은 고려를 침략할 대군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쟁을 원치 않았던 고려 조정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하공진을 처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공진의 기양은 의도치 않게 풀리게 됩니다. 1010년 11월 거란 성종은 40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결국에는 개경이 갈 수 있는 길까지 열게 됩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자 1010년 12월 19일 조정에서는 하공진을 기양에 풀려나도록 조치했습니다. 하공진은 명을 받고 조정으로 복귀하려는데 1010년 12월 28일 현종은 남쪽으로 몽진하였습니다. 하공진은 수소문을 하면서 현종을 찾던 중 현종의 호위 대장 지채문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엔 지채문은 하공진을 약간 경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하현에서 어느 형리가 하공진이 군대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킨다는 소리를 현종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공진이 전에 기양 갔던 수모를 겪었기에 이번 기회로 현종을 공격할 명분이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거죠. 하공진은 지채문에게 설명을 하였고 지채문은 납득하면서도 하공진이 자신보다 조금 뒤에 움직여주길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현종은 하공진과 관련된 의심을 모두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현종의 운명을 바꾸는 한 수가 되었습니다. 1010년 12월 말부터 1011년 초까지 고려 현종은 아무리 가봐야 오늘날의 경기도권에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거란군은 1011년 1월 1일에 개경을 점령하여 약탈하고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거란의 선봉대는 창하현까지 도달했던 상황입니다. 거란의 기마대가 기동력을 발휘한다면 얼마든지 창하현과의 거리를 좁혀서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공진이 영웅적인 지략을 발휘하게 됩니다. 세치어로 거란 황제를 속이고 고려를 구한 숨은 영웅 하공진. 하공진은 현종에게 아뢰기를 거라는 본래 역적 강조의 토벌을 명분으로 삼았고 지금 이미 강조를 추살하였으니 만일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한다면 저들은 반드시 군대를 철수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공진은 고영기와 함께 표문을 받들고 거란 측에 가서 화해를 요청하게 됩니다. 거란 측에서 하공진에게 물었습니다. 고려왕은 어디 계시냐? 하공진이 지금 강남으로 가고 계시는데 계신 곳을 알지 못한다. 거란 측에서 물었습니다. 강남이 멀리 있나 가까이 있나? 여기서 하공진은 순발력 있는 기지로 거란을 속입니다. 고려왕은 이미 남쪽 수천리 밖으로 피했으니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요. 그러면서 거란 성종에게 철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거란의 성종은 철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해 주었지만 고려의 사신들은 거란의 진영에서 억류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란 성종은 하공진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하공진은 겉으로 거란 성종에게 충성스러운 척하며 거란 탈출을 준비했습니다. 하공진은 거란 성종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미 망하였으니 원하옵건대 저희들이 군사를 이끌고 점검하여 오고자 합니다. 거란 성종은 허락하고 고려왕이 개경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하공진을 붙잡아두려고 합니다. 거란 성종은 하공진을 영경에서 살게 한 뒤 양가의 딸과 결혼시켜 곁에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공진의 탈출 계획은 거란 성종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거란 성종이 궁문하자 하공진은 저는 우리나라를 감히 배반할 수 없습니다. 죄는 만번 죽어도 마땅하나 살아서 대국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거란 성종은 그를 의롭게 여기고 풀어주면서 절개를 바꿔 충성을 다할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공진은 의지를 꺾지 않아 거란의 성종을 그를 잔인하게 죽이게 됩니다. 고려에서는 훗날 사실을 알게 되어 공문을 기록했고 하공진에게 이런 제서를 내려줍니다. 좌선왕중 하공진은 통화 28년에 거란군이 침입하자 적을 대하며 몸을 돌보지 않았고 세치의 혀를 움직여서 능히 대군을 물리쳤으니 심각의 초상을 그릴 만하다. 이후 하공진은 상서 공부시랑으로 추중되었습니다. 뛰어난 기지로 고려를 구하고 희생한 숨은 영웅 하공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역사 트리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